얼굴이 자주 부으시는 분들 관련이 있습니까 이게? 있습니다. 원인을 찾는 이유는 결국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한 거지 않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쇼의 닥터 준스 김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쇼의 닥터 준스 조준호입니다. 네, 오늘도 정말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실 만한 그런 주제를 선정해 봤습니다. 특히 여성분들, 근데 요즘 남성분들도 이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뭐냐 하면 얼굴이 자주 부으시는 분들, 얼굴 붓기 빼는 법에 대해서 오늘 설명도 좀 드리고, 그 원인을 알아야 치료를 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네, 그래서 그 원인이 뭔지 조금 더 색다른 방향으로 관점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얼굴이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부었단 말이에요. 속상하죠. 엄청 속상하죠. 어디 가야지 되는데 그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일단 화장이 잘 안 먹어요. 네. 붕 뜨죠. 그리고 잘 해놨는데 이제 붓기가 가라앉아. 그러면 이제 갈라지고 뜨고 이제 뭐 난리가 이제 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내가 이제 화장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붓기는 신경이 많이 쓰이잖아요. 네. 사람이 좀 이상하게 보이니까. 이런 분들이 왜 이런 문제가 생기나,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 이거에 대해서 좀 오늘도 쉽게 네.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도대체 왜 붓는 건가요? 일단 제가 그런 글을 좀 봤어요. 성형외과 선생님이 절대로 성형을 하지 못하는 부위. 네. 이게 안색이라고 하더라고요. 안색. 안색. 네, 안색이라고. 안색. 그래서 제가 박수를 막 쳤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얼굴 하면 이제 얼이 우리의 영혼을 뜻하는 얼이고, 굴은 어떤 이제 통로, 보여주는 어떤 통로를 말하는데, 결국 우리 정서적이나 신체적인 어떤 모든 건강함을 보여주는 게 이제 얼굴인 거죠. 얼굴로 이렇게 네. 나타나는군요. 그러니까 이제 얼굴이 붓고 뭐 칙칙하고 뭐 화장바람이 안 받고, 이 말은 정서적이 됐든지 신체적이 됐든지 뭔가 문제가 이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이런 뜻으로 일단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험 요소죠. 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의학적으로 좀 더 설명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어 있다는 그 상태가 도대체 어떤 걸 얘기를 하는 건가요? 의학적으로 봤을 때. 네, 일단 정체가 된 거죠. 정체. 네, 빠져나가지 못하는 것. 그걸 이제 크게 이제 거시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고, 이제 미시적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거시적인 큰 덩어리로 한번 살펴보면 하수도가 막힌 겁니다. 네. 하수도. 그러니까 이 두경부, 이제 얼굴과 뇌 쪽에서 나오는 그런 노폐물이 나오는 혈관의 흐름이 문제가 온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은 신선한 피를 공급해 주는 게 동맥이지 않습니까? 네. 심장에서 탁 나와서 보통 이제 책 같은 거 보면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 그렇죠. 있죠, 그죠? 네. 뭐 실제로 사람 몸은 빨간색으로 네. 안 돼 있습니다. 네, 돼 있는데, 그러면 나오는 거 다 쓰고 나서 나오는 거는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는데 그걸 정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새로운 거니까 하수구는 아니죠. 이건 수돗물이고. 그죠. 그러면 다 쓰고 나온 게 하수도 파란색인데, 네. 그러면 그 정맥에 문제가 있다, 이 그렇죠. 말씀이신가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는 거는, 공급을 해주는 거는 동맥, 나오는 거는 정맥인데, 이 동맥은 탄력이 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물리적인 압박을 줘도 잘 찌그러지지가 압력도 않아요. 있죠, 압력. 네. 그렇죠. 한데 정맥은 이 물리적인 압력에 쉽게 눌려버립니다. 우리 손에 튀어나온 이 정맥 누르면은 다 누르는 거하고 똑같죠. 그렇죠. 그러면 이 두경부에 있는 정맥은 뭐냐? 이 경정맥입니다. 경정맥. 네. 경이랑 목이죠. 그래서 경정맥은 이제 바깥과 안쪽이 있는데, 그게 지나가는 경로를 보면 큰 근육 두 가지하고 바로 연접해 있습니다. 우리가 CSI 같은 거 보면 이게 탁 짚어보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범인들을 죽어난다. 그렇죠. 그게 경동맥이란 말이죠. 그렇죠. 경동맥 옆에 경정맥이 있는데, 그럼 요 비슷하게 이렇게 지나가겠네요.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생겼다. 네, 여기 지나가는데 요 근육이 흉쇄 유돌근입니다. 일단 흉쇄 첫 번째. 유돌근. 그렇죠. 흉쇄란 말은 여기 흉골, 네. 그리고 여기 쇄골, 쇄골. 그리고 여기 유돌. 네. 그래서 흉쇄 유돌근이 쭉 지나가면서 무슨 역할을 하냐? 머리에 안정성을 주고 이 회전의 안정성을 주는 일단 근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근육은 이 설골.
네. 설골과 그 다음에 이쪽 견갑골에 붙는 설골, 견갑, 설골근이 되겠습니다. 네. 요 두 가지 근육이 바로 경정맥 위에 있어가지고 만약에 이 흉쇄유돌근과 견갑, 설골근이 짧아지고 두꺼워지면 누를 수가 있죠. 그러면 하수도가 막히는 겁니다. 그렇죠. 막히면 정체가 되는 거죠. 음. 그렇게 되면서 붓기도 생기겠지만 결국 그 하수도를 통해서는 뇌에서도 나오는 그런 노폐물도 배출돼야 되기 때문에 머리가 멍해지고 기억력 떨어지고 인지기능 떨어지고 뭐 두통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같이 동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맥을 하수도관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림프도 있지 않습니까? 림프도 있죠. 그렇죠. 뭐 아까 머리가 멍해진다고 하셨는데 뇌의 림프가 최근에 발견됐지 않습니까? 네, 네. 뇌에는 림프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네. 뇌의 림프가 최근에 발견됐는데 그게 또 어디로 흘러나옵니까?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해서 네. 뇌 척수액을 통해서 빠져나옵니다. 뇌척수액. 네. 뇌 척수액을 통해서 빠져나오는데 그 글림프 시스템이 언제 제일 많이 가동이 되냐? 자고 있을 때 제일 많이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잠을 제대로 못 잤다. 그러면 노폐물 배출이 잘 안 되는 안 거죠. 된다. 네, 그러면서 또 이런 장애들이 발생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분은 또 코로 해가지고 코로죠. 네. 네. 밑으로 해서 뭐 또 정맥을 만나가지고 네, 뭐 같이 네. 이제 내려가 버리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이런 배출 시스템이 잘 안 됐을 때 세포의 입장으로 보면 결국은 차이고 하니까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렇죠. 동맥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여기에 차고 싸게 돼서 여기 이제 물이 고이는 거예요. 네네. 세포 주변에 그렇죠. 물이 고이는 게 결국 이제 부종이다. 네네.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면 하수구를 뚫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수구, 우리도 맨날 그렇죠. 비 오면은 낙엽 같은 거 이런 것들 쓸어내고 그렇죠. 뭐 네. 막히니까 막힌 쓸어내고. 부위를 해결을 해주면 끝이 나겠죠. 네. 그러면 뭐가 막고 있냐? 아까 말한 대로 흉쇄유돌근과 네. 견각 설골근이 이 두꺼워지고 수축을 해가지고 누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누가 두껍게 만드느냐? 네. 신경이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또 그쪽으로 가는 신경의 문제일 텐데 네. 그것도 목에서 나오는 신경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또 목을 치료를 해야지 되겠네요. 네. 어. 흉쇄유돌근 같은 경우에는 척수 부신경이라는 뇌신경을 통해서 지배를 받아서 근육이 운동을 하는데 그게 경추 6번에서 쭉 타고 올라갑니다. 네. 그러니까 경추가 펼쳐져 있거나 불안정한 경우면 이 신경들이 예민해지겠죠. 예민해지니까 자꾸 근육을 수축하는 신호를 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견갑 설골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경신경총이라는 경추 1번에서 3번에서 나오는 신경들이 또 얘들을 지배합니다. 네. 그러니까 경추가 불안정하고 정렬 상태가 일자목, 거북목이 돼 있으면 그럼 전체적으로 근육이 다 붙게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런 거북목, 뭐 일자목이 되게 쉽고 그렇게 되면서 경정맥이 눌리고 두종이 생기고 뇌 기능이 떨어지는 이런 증상들이 연달아 생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얼굴이 잘 붓는 사람들 보면은 네. 손도 잘 부어요. 네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도 붓지만 손도 부어요.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뭐 아침에 일어났을 때 부은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뭐 류마티스 네네. 이걸 또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좀 뻑뻑하다. 뭐. 뻑뻑하다. 근데 좀 있으면 괜찮아지면 류마티스고 네.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계속 아프면 퇴행성이고 네네. 퇴행성 관절염이다 이렇게 얘기를 설명을 보통은 하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검사를 해보면 류마티스 인자도 없고 네. 사실 또 있다 하더라도 류마티스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우신 분들 네. 근데 손은 붓는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 분들의 대부분 또 얼굴도 같이 부어요. 그렇죠. 이게 관련이 있습니까 이게? 있습니다. 오. 일단 우리가 이 목 두 가지 큰 근육들이 뭉치는 걸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면 그 원인이 경추의 불안정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또 보상하기 위해서 등은 펼쳐집니다. 네. 그럼 등에서는 뭐가 나오냐? 상지, 팔 쪽으로 가는 자율신경이 그쪽에서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등이 펼쳐지니까 상지로 가는 교감신경이 흥분하게 되고 교감신경이 흥분하면서 혈관을 수축시키고 수축을 시키니까 빠져나갈 데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손도 차지고 붓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분들은 목뿐만 아니라 등까지 이제 네. 문제가 더 확산이 되어 있다 그렇죠. 이렇게 되겠네요. 네. 그러면 좀 더 내려가 보면 다리도 쉽게 붓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네. 요즘 뭐 젊은 사람들 조금만 서 있어도 뭐 붓는다. 뭐 네. 심지어는 앉아 있어도 붓는다. 네. 뭐 잘 붓는다. 어쨌든 잘 붓는다.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럼 다리 붓기는
얼굴 붓기 뭐 이런 거랑 관련이 별로 없는 건가요? 아유,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죠. 어. 우리가 이제 경추 생각하면 보통 뭐 목에 디스크 있어요. 그러면 뭐 손이 저려요, 발이 저려요, 아니 손이 저려요 이런 것만 생각을 하기 쉽지만 실은 목으로는 발로 가는 신경도 지나가고 허리로 가는 신경도 지나가고 장으로 가는 신경도 지나가고 심장으로 가는 신경도 지나가요. 즉 목에는 목 밑으로 가는 모든 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목에 어떤 긴장도가 발생을 하면 전신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모든 신경은 뇌에서 어디론가 가야지 되는데 그렇죠. 그 통로가 목을 지나가지 않으면 갈 수 없다. 갈 수 없다. 네, 네. 와이파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얼굴로 가는 것도 와서 이제 가야 되고. 그렇죠. 네. 밑으로 가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네. 그럼 발가락의 문제다. 그래도 목에 목실. 문제가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목의 문제를 깔고 있는 거죠. 깔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발을 열심히 치료를 하려고 해도 목이 정상이 아니면 계속 반복이 되고 악화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은 앉아 있거나 서 있지 않습니까? 네, 낮에 네. 대부분은 낮에 뭐 누워서 빈둥빈둥 하시는 분들은 잘 네. 없으니까 하체가 주로 붓는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렇게 붓는 분들이 밤에는 누워 자잖아요. 네네. 뭐 편하든 불편하든 뭐 바로 누워 자든 옆으로 자든 어쨌든 누워서 주무시는데 그러면 다리에 몰려있던 그 물이 주르륵 펼쳐져 가지고 네네. 얼굴까지 이제 문제가 그렇죠. 생기는 거예요. 네. 근데 다리가 잘 붓는 분들은 얼굴이 더 잘 부을 수밖에 없다. 네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여러 군데가 막 부으면 콩팥을 또 걱정하잖아요. 그렇죠. 혹시 또 콩팥의 문제 아니야? 네.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콩팥에 문제가 없어도 이렇게 부을 수 있다. 네. 있으면 더 붓는다. 네. 뭐 이렇게 또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결국 자율신경계의 문제인데요.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미시적으로 바라볼 때는 혈관, 이제 림프 이 두 종류를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혈관을 보면 우리가 이제 혈관의 과정을 보면 붓는다 이거는 큰 혈관 단계에서는 생기지는 않습니다. 네. 결국 조그만 세동맥, 그 다음에 모세혈관, 그리고 모세혈관에서 이제 세포로 넘어가는 간질핵과 세포, 그리고 그게 세정맥으로 넘어가는 이 소 단위에서 좀 봐야 되는데 이때 작용하는 게 우리 모세혈관 앞쪽에 있는 전모세혈관 관략근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모세혈관 관략. 네, 모세혈관 앞쪽에서 우리 밸브처럼 조절을 해주는 근육 덩어리인 거죠. 걔들이 뭐에 반응을 하냐면 저산소에 반응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세포로 산소가 들어오는 것 같으면 잠궈버립니다. 그래서 못 들어오게 하고 정체를 시켜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남아 있는 산소를 많이 그렇죠. 이용할 수 있도록. 네, 그러니까 앞도 막히고 뒤도 뒤도 막히니까 이쪽에 다 쌓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정체가 되고 그런 상황이 한 번만 오면 좋은데 계속 반복이 되니까 거기에 이미 고이게 되고 그 모세혈관의 이런 내피세포들은 손상이 되게 되고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순간에 림프로 빠져나가면 좋은데 네네. 림프는 또 약해서 압력에 약해서 눌려버리거든요. 네네. 그러면 림프로 나가는 건 자동으로 막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자동으로 막히고 여기는 일부러 막아버리고 막 네. 이러니까 오도 가도 할 데가 없는 애들이 세포 주변에 막 이렇게 네. 물이 고여 있는 게 부종이다 이렇게 네. 설명을 할 수 있겠죠. 네. 오늘도 우리가 원인에 대해서 일부에서 이게 많이 살펴봤는데요. 뭐 원인을 찾는 이유는 결국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한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부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속 시원한 해결책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꿀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